1908년 5월 31일 마르그리트 슈타이나일은 파리 자택에서 결박당하고 입이 막힌 채 발견되었고 다른 방에서는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또 다른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그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들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더 음흉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봐요. 오늘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마르그리트 스타이나일로 알려진 이 여성은 1869년 4월 16일 프랑스 북동부의 부크루 지역에서 마르그리트 장자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그라고 불렸으며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에두아르는 성공한 산업가가 되었고 어머니 에밀리는 여관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매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개인 가정교사까지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그는 17살 때 오빠의 친구와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곧 일이 너무 커져서 아버지 에두아르가 나서서 그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매그는 아버지 에두아르와 매우 가까웠고 1888년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에두아르의 죽음 이후 매그는 파리 사교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고 이후 몇 년 동안 프랑스 수도 파리로 향하게 되어 여러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매그는 파리로 가서 살기 전에 프랑스 남부의 바이온에 있는 언니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때 매그는 약 20살이었고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거의 2배 나이가 많은 프랑스 예술가 아돌프 슈타이나일을 만났습니다. 아돌프는 곧 매그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1890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그는 오늘날 더 잘 알려진 이름인 마르그리트 슈타이나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비교적 성공한 예술가였던 루이 샤를 슈타이나일의 아들이었으며 루이 샤르는 오늘날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을 장식하는 프레스코화 중 일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돌프는 그림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벨에포크 시기에 파리로 이주했는데 이 시기는 프랑스 수도의 역사에서 엄청난 예술적 성취가 이루어진 시기로 파리가 세계문화의 중심지가 된 때였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공간 중 하나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물랭루즈와 당시의 다른 카브레 댄소를 자주 찾았고 당대의 주요 문학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00년 후 부부는 아이를 맞이했지만 곧 사이가 멀어졌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그리트는 이른바 데미몽드, 즉 반사교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류층의 정부가 된 것입니다. 1890년대에 마르그리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은밀한 연애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많은 유명한 구은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매우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인 펠릭스 포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원래는 꽤나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870년대 초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이후 시작된 제3공화국 시대에 프랑스 정치계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1895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르그리트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르그리트는 1897년에 파르와 만나 연인관계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는 이미 공화국 대통령 임기에 2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는 그 후 2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은 1899년 초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1899년 2월 16일 포어는 파리의 엘리제 궁에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서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곧 의사들이 도착했지만 대통령은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널리 보도되고 논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어가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마르그리트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사무실 책상 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데 동의합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가 그에게 행해졌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르그리트의 행동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50대 후반이었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던 포는 심장마비나 다른 의학적 응급 상황,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뇌졸중을 겪었고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한 유명한 국제신문은 슈타이나일과 그녀가 사망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은 파리에서 포가 전날 저녁 돌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만 간단히 보도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중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몇 달 전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호주까지도 보도되었고 그의 사망 직후에는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와 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결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소재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녀가 그의 뇌졸중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그녀가 그 당시 현장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르그리트가 이후 파리 사회에서 비교적 스캔들이 많은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녀의 명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회의 일부 남성들은 마르그리트가 침실 아니면 이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너무나 능숙해서 대통령이 그녀와의 격렬한 정사 끝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정에 휩싸였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살롱에는 여전히 많은 저명한 남성들이 드나들었고 그녀는 사격의 명사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며 이후에도 수많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남편이 이런 외도를 알았는지 또 왜 참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그의 경력을 여전히 아꼈고 많은 연인들이 남편 아돌프에게 그림을 의뢰해 아돌프는 좋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죽은 후 몇 주, 몇 달 동안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폴의 죽음이 드레피스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1894년에 처음 퍼진 이후로 1906년까지 프랑스 언론에서 끊임없이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관련된 것으로 그는 1894년에 처음으로 군사 기밀을 독일 정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드레피스는 유대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배지로 보내졌지만 수년 동안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1899년에 마르게리트가 드레피스와 그의 사건에 관한 문서를 비밀리에 받았다는 보고가 나왔고 이것이 그들의 약혼 기간 중 대통령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반드레피스 진영은 마르게리트가 소위 유대인 조직을 위해 펠릭스 포르를 독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드레피스 사건의 재조사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9세기 후반의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포르 사건 후 10년 이채 안 돼 마르그리트는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립니다. 그 사이에도 마르그리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살롱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코르티잔으로 일하며 포르 사건 이전인 1890년대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후속 사건을 슈타이나일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908년 5월 31일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함께 살던 파리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갔을 때 마르그리트는 결박당하고 입이 막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다치지 않았고 여전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마르그리트의 어머니 슈타이나일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곳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마르그리트의 어머니 슈타이나일은 고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약 10년 전 포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이 연루된 슈타이나일 자택에서 일어난 사건이 밝혀지자 언론은 당연히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상황은 마르그리트 자신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로브를 입은 4명의 인물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결박한 뒤 남편과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이야기가 아무리 정교해도 경찰은 그녀가 사건의 책임자였으며 이후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결박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즉각적인 수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왜 마르그리트만 살아남았는지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그리트가 슈타이나일 가문의 하인 중 한 명이 침입과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암시하며 경찰을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듯 보였을 때 그 하인이 몇몇 공범과 함께 침입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11월 말에 증거 조작 혐의로 마르그리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파리에서 생드니 교회로 가는 길에 있는 생나자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중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을 위한 하숙집으로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근대의 정신병원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감옥으로 병모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사건이 처리되고 1909년에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사건은 1909년 여름에 시작되어 가을 내내 진행되었고 그해 초겨울에야 비로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스캔들의 원인이 되었고 모두가 재판 입장권을 원했으며 그해 파리의 살롱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첫째로 슈타이나일 부인은 포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 거의 10년 만에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진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다시 전국 신문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이슈였습니다. 신문들은 이 사건을 앙파스랑상 범죄라고 불렀고 마르그리트가 일어난 일에 대해 별로 충격을 받거나 슬퍼하지 않는 듯한 섬뜩한 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나중에 재혼하기 위해 살인을 사주했다고 의심했지만 그것은 설득력 없는 동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녀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모론도 난무했고 그 시기에 뚜렷한 반유대주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에서 그녀가 연루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드레피스가 마침내 무죄를 상고받은 1906년까지 프랑스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마르그리트에게 명백히 반대했던 판사는 슈타이나일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암시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라고 부르고 그녀의 여러 남성 관계 목록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는 필요할 때는 거짓말을 하고 필요하다면 실수를 인정하면서 상황을 훌륭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모순점을 경찰의 무능 탓으로 돌렸고 범죄가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강도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다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몇 달간의 심의 끝에 1909년 11월 마르그리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08년 초여름 마르그리트와 그녀의 남편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결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의 스캔들과 투옥 그리고 석방 이후 마르그리트는 프랑스를 떠나 논란이 덜한 삶을 영국에서 살기로 결정했고 1910년대 초 런던에 정착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대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연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소원하게 지냈지만 결국 1911년에 화해했습니다. 영국에서 마르게리트는 어느 정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론의 법정에서 노력하기 시작했고 1890년대와 1900년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회고록을 집필하여 1912년에 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은 듀벤슬에서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후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벨 에포크 프랑스에서 그녀처럼 혐의를 받은 여성이 자신의 변호와 행동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마르게리트의 남은 삶은 비교적 덜 다채로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1917년에 나이가 더 많은 영국 변호사이자 소귀족인 로버트 스칼렛 제6대 아빙거 남작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10년 후인 1927년에 로버트 스칼렛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르게리트는 결혼 당시 40대 후반이었고 두 사람에겐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스칼렛이 세상을 떠난 후 마르게리트는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잉글랜드 남부에서 조용한 삶을 보냈습니다. 1954년 7월 17일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리비에라의 해변 도시 호브에서였습니다. 마르게리트의 이야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대중화되었지만 1899년과 1908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마르게리트 슈타이나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 같은 라이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